안녕하십니까. 산림청 기획재정 담당관실 한태원 주무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청장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2026년 산림청 핵심 과제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가 종료된 후에는 기념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종료 후 안내에 따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간담회는 녹화되어 산림청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청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재난 분야 분과의 우리 전문가분들 또 협단체 분들과 협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오전부터 이렇게 세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하루에 다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하게 되긴 합니다. 먼 곳에서 또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사실 요즘 상시 발생하는 산불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대응하느라 어려움을 직면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또 산불이 났고 어제도 산불이 나서 그래도 무사히 1단계까지 진화되고 오전에 주불 진화가 완료돼서 그래도 초동 진화의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준비된 인사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과 극한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겪었으며 소나무 재선주변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어 총력 방제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산림재난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산림재난 대응 정책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재난 시대는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며 재난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산림청은 2027년 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 방향 및 투자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올해 산림청은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과 산사태 예방 사업 및 주민 대피 체계 고도화, 소나무 재선 주며 방제 패러다임 전환을 중점 추진하는 등 산림 재난에 총력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 제안해 주신 전국 산불 소화 시설 실태조사 DB 구축, 산불 재난 관련 정책 정보 공개 확대, 수목 치료 기술자 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현안 관련 건의 사항은 적극 수용하고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는 산림 정책의 국민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정부 2년차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 수호, 국민 행복 증진, 민생 경제 회복, 기후 위기 극복, 지역 소멸 대응 등 5개 분야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한 해도 산림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참석하신 분들 모두가 산림 정책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으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관국장님께서 2026년 산림청 핵심 과제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갖고 계신 자료지 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입니다. 우선 산불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10월에 저희가 범정부 산불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태세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신속히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이제 산림 경영 지원을 위해서 임목 벌채,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등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산림 경영 여건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했고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지속해서 산림정책 혁신안도 지난해 말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산림정책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산림 재난 관련해서 국가 총력 대응 태세로 임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 행복 관련해서 자살, 우울증 등 사회 문제를 산림으로
해결해서 국민 녹색 행복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방위적인 임업인을 지원해서 산림 녹화 시대에서 이제는 산림 경영 시대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용과 보존이 조화로운 산림 관리로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도 전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43%인 산촌의 산림 자원을 5국 3특에 맞춰 지역 상생의 핵심 자원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올해 그 산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총 예산을 3조 260억 원 규모로 이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그 국민 안전 수호 산림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하기 위해서 1조 1,6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두 번째 그 산림 복지 그 서비스 등을 위해서 2,148억 원, 산림 산업 분야에 2,500억 원, 기후 위기 극복 분야에 한 1조 9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고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어서 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재난통제관입니다. 산림청이 최초로 국정과제를 주관부처로 선정된 과제가 8쪽에 보는 산림재난 총력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 대응에 있어서는 권역별 국가산불방지센터 조성, 지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산사태 대응은 예방 중심으로 산사태 취약 지역과 생활권 중심의 사방 사업을 확대합니다. 선제적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법적 의무를 부여하여 이행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심각지역은 국가 선단지와 방제벨트 구축으로 확산을 차단하고 격리 지역의 청정 지역으로 전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정과제 이외에 재난통제관실에서 중점 추진하는 과제입니다. 산불 감시 CCTV 확충과 이를 활용하는 산불 방지 ICT 플랫폼으로 연결, 산림과 건축물 사이에 이격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산사태에서는 내 주변의 위험은 내가 찾아서 제거, 대피하는 주민 참여형 산사태 대응 체계를 시작합니다. 국민께서 위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방댐 대상지와 유지 관리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이 연결되어 산림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재난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일부터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는 사람 보호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법적 이행을 보조해주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및 공단 설립도 추진합니다. 10쪽입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산불에 있어서는 산불 발생 시 건축물에 인접하여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를 신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산 통제구역 지정 비율도 상향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도 산림 재난 관리 범위로 포함됩니다. 산불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산사태는 50m 이내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산림 인접 건축, 산림 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산림 인접 지역 내에서 건축 허가 시 지방산림청에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의견을 구하도록 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충병 감염목 처리 방법이 파쇄 일변도에서 목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장님 주재 자유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재난 분야는 워낙 통합적인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산불 또 산사태 또 병해충과 관련돼서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특히 그 관련 협회 또 학회 회장님 이하 전문가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간은 저희가 1시간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각 기관 또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개도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저희한테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안이나 또
각 부서별 또 우리 그 진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조언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산불부터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네. 산불이 세 분이 오셨습니다. 산불은. 네. 예, 산불방지협회 사무처장 장석기입니다. 네. 오늘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이 못했던 점 사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협회는 지금 그 전국적인 조직망 지부 8개 지회와 본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직원은 40명입니다. 앞에서 청장님, 국장님들 말씀하셨듯이 지금 내년 산림재난방지법 본격 시행 2월 1일자에 앞서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게 산림이라는 공간 안에서 산불과 산사태와 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산림재난안전공단의 그 재난 전문 기관으로 좀 도약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기관이 모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서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단이라는 책임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대와 희망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운 이 재난 상황에서 이 역할에 공단이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지금 무겁게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 재난 통합된 산림 재난 대응단 이 대응단이 9,272명인데 이분들한테 사전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최근 그 재난 대응단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재는 전문 우리 관련 직원들이 합심해서 교재를 마련했고 또 이 재난 대응단을 교육하기 위한 강사의 역량도 조금 검증하기 위해서 강사 평가도 1차적으로 1월 달 추진했고 저번 주 그 평가서 완료해서 선정된 강사 약 68명입니다. 68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도 1박 2일 실행을 했습니다. 그 직무 교육 내용은 그동안 이분들은 산불 위주로 이 직무는 기본적인 직무는 구비하였지만 산사태와 그 병해충 부분 일부 직무가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산사태 병해충 중심으로 이론과 현장에서 실습 교육은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또 세계 기관 공단 직원들이 통합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직원들 대상 그러니 치산협회 기존 직원,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91명이 참여해서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 대응 역량을 공단 직원 입장에서 어떤 대응 역량을 강화를 해야 하냐에 대한 직무 교육도 하루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여간 최산림 재난 중에 시작이 지금 산불 기간이기 때문에 이 현장 산불 대응을 위해서 총력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산불 분야는 학회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우선 학회장님부터 예. 부탁드립니다. 아마 마지막 그 관련 단체들 이렇게 간담회인데 초청해줘서 고맙고요. 아까 통제관 이야기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 보니까 예산으로 보나 또 청장님이 또 최근에 공들이는 거 보나 굉장히 재난 관리 분야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수고하시는데. 이제 순서는 제일 마지막인데 이 비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관 운영 차원에서도 필요한 격려들도 좀 필요하고 또 산불 특성 고려하면 한번 향후에 이제 내년 뭐 이렇게 회의 꼭 준비하실 때 참고하는데 이게 산불이 오후에 많이 또 발생을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습기 때문에 좀 잠잠하거든요. 그래서 대응 상황 관리 차원에서는 먼저 하면 보고나 이런 거 하면 뭐 좋겠다. 뭐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도 재난 관련 분야에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 한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회는 22년도에 이제 출범돼서 얼마 역사는 되지는 않았고요.
뭐 한 60명의 산불 예방 또 대응 또 보건과 관련된 우리 이 경험자들 저같이 이제 일을 했던 분들이나 뭐 학자들이나 또 다른 기관이지만 또 화재나 이런 부분 진화도 했지만 또 모니터링 예찰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렇게 모인 학술 연구 단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서울에 이제 본 주된 사무실이 있는데 아무튼 수요가 재난과 관련된 수요가 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할 생각으로 해서 제가 두 번째로 좀 학회장을 맡았는데요. 그 전에 없던 축의 학술 대회를 통해서 연구자들 관심 있는 분들이 논문을 통해서 학술 활동을 통해서 하는 것들 좀 학술 학회 차원 학회 성격에 맞게 그렇게 좀 했다 말씀드리고요. 시간 제한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두 번째는 뭐 청장님 지난해 면담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각 분야로 해서 기술이나 이런 정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월달에도 이제 항공력 옆에 항공 전문가가 있지만 항공력 증진을 위한 기술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할 계획이거든요. 뭐 요즘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도 있기 때문에 바쁘시더라도 다른 전국에 계신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그래서 기술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좀 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회를 또 주셨으니까 뭐 기탄 없이 좀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산림청의 재난 관련된 정책들, 정책 수립이 되고 또 정책 변경이 되고 그럴 텐데 특히 지난해 영남권 3월달 이후에 많은 뭐 논의들, 논쟁들이 좀 있었는데 뭐 솔직히 이제 학회 차원에서는 뭐 저도 언론 대응도 했지만 정식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준비되는 정보들, 논의 중간 프로세스들, 또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학회장 차원에서는 그런 정보 공유는 사실은 부족했고 어떤 경우에는 전무했거든요. 그래서 현직들이 굉장히 많은 고려를 하겠지만 학회나 학술 단체들 또 관련되는 전문 단체들을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은 정책이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쿠션 역할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테스트 베드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중간 매개체가 없이 바로 현장하고 또 정책이 하면 정책은 또 지속성, 일관성,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장에 또 바로 전달되기는 힘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언론 대응보다는 기존에 등록돼 있는 학회, 협회, 단체들을 통해서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것들 한번 권고를 좀 해드립니다. 그런 부분들 되지 않으면 학회나 뭐 협회 차원에서도 본청에 사실은 바쁘다 보면 그런 게 스킵되고 그러면 궁금하거든요. 정책들이 궁금한 점이 뭐 솔직히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해서 항공 쪽으로 이제 한 4년 정도 있었는데 뭐 항공 분야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학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뭐 이런 고정익 비행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갑작스럽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항공본부에 또 97년도 이후에 운영되고 있던 공중진화대 운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이 또 공중진화대 속성과 달리 지역을 좀 돕고자 지방 산림 부서에 트랜스퍼가 되는 것들은 뭐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사실은 알지는 못하거든요. 결과로만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칠 긍정적, 부정적 또 시너지를 좀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결과로만 좀 알게 되니까 사실은 좀 우려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런 측면 앞으로 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고려를 해서 감안해 주십사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 산불과 관련된 전략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여기 같이 배석한 학회 배택군 이장님도 전략 자산 중에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쓸만한 자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불 지연제라고 있습니다. 리타던트가 있는데 뭐 잘 아시지만 고가의 자원이기 때문에 일반 산불에 쓸 수 있는 거는 가성비 차원에서는 안 되고요. 특히 이제 보호를 해야 될 원전이나 발전, 전력 시설들, 뭐 문화재들 이런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원이거든요. 근데 저도 현직에 있을 때 21년도부터 써왔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SOP라고 할까 프로시저가 정해져서 전략 자산에 맞는 이 사용 절차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아직까지는 정립이 돼 있지는 않다.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쓴다고 하면 특히 지켜야 할 뭐 재난으로부터 지켜야 할 자산들은 좀 안심 있게 좀 지킬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좀 기회가 되면 우리 부회장님이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산불철인데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얘기가 내려와서 제가 몇 가지 생각했는데 시간 관계상 산불 지연제 문제 한번 좀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연제 처음 되는 게 여기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2000년도, 2005년도 낙산사 산불 때 낙산사 천년고찰이 산불이 날아갔습니다. 재불에 의해서 양간지풍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23대 산림청장 조윤학 청장님이 외국처럼 우리도 지연제를 사용하자 해서 지연제 시설을 강릉 산림항구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 조무사들이 그 약제를 해서 훈련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그때 약제와 사업과 시설만 설치할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략 전술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약제를 실어서 몇 번 물투하 훈련했는데 그 이후로 안 하다 보니까 20년 이상을 안 하다 보니까 약제가 다 굳어서 못 썼어요. 못 쓰는 중에 야 이게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때 그 진화제를 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도 산불에 대한 거 항공에다 연구해가지고 소위 산불 항공학을 30년을 연구하면서 산림학 본부에서 이 산불 항공에 대한 책자를 3권 썼고 학교에서 한 2권 썼고 또 작년에도 한 권 써서 작년에 한 권 쓴 거 우리 청장님께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불 어차피 산불하고 항공은 어울리지는 부분이고 산불하고 많고 항공하고 많은데 산불 항공학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산불 항공을 창조하게 했다 하면서 이제 지연제에 대해 신경을 썼는데 2020년 우리 고회장님이 산불 방지 산림향 소장, 본부장 그다음에 남순희 청장이 남부청장 할 때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현장 갔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 있었는데 지연제를 사용해라. 지연제에서 7번 도로에서 울진 삼척 원자를 막아야 된다. 근데 그때 지연제 파는 데가 어딘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수소문 해서 그때 그 지금 현재 회사에서 와서 지금 그때 한 80톤을 사용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금년에는 150톤 사용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한 2번 정도 크게 사용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만 너무 좀 미흡하다. 뭐 열심히 노력했는데 우리 조종사도 그렇고 그 산불 지휘부도 그렇고 산불 관련 사람도 지원자가 뭐 하는지 그냥 회사 말만 듣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따라서 그래서 제가 아예 우리 산림청 방재과가 시간이 많고 없고 바빠서 SOP 초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이게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어떻게 좀 전술적으로 잘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 업체는 산불 초기부터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미국에도 이미 NWCG에서 검증이 돼 있고 산불이 약할 때는 물이나 폼을 사용하고 화염 온도가 2.4m 이상 될 때, 즉 화측이나 화두에 화염이 셀 때 지연제를 뿌려서 앞쪽에 물을 끄는 게 아니라 앞쪽에서 차단하는 겁니다. 세이프티 라인, 안전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고 강한 측면 산불을 만들어서 산불이 더 이상 안 가고 확산되지 않는 그런 전략인데 그냥 현지를 가보면 비행기가 한 대씩 와서 뿌려요. 그럼 다음 대 와가지고 뿌린데 또 뿌려. 그러면 약자가 다 날아가요. 그리고 지연제는 미국은 고정이 있어가지고 쭉 길게 버려서 확산되는 그 화두를 큰 화두를 딱 막아버리는데
우리는 이제 고정이 없으니까 헬기가 편대 비행을 합니다. 편대 비행해서 뭐 S64든 까우프든 이번에 새로운 M234든 비행기가 편대 비행하면서 끊어짐이 없이 쭉 연결돼야 돼요. 그 1차 구축이 안 되면 앞으로 2차 구축을 가지고 쌓아가지고 큰 대형 산불이 화염이 3m, 5m 이상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이제 장비가 없기 때문에 헬기가 뭐 한두 대 나가 뚝 뿌리고 뚝 뿌리고 나오면 그 가운데로 또 불이 또 새 나간단 말이죠. 그럼 물 끌어 왔다 보면 또 불은 확산되고 그래서 그런 미숙한 점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고 내가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제가 그때 교육할 틈도 없는데 마치 이 기회를 위해서 제가 저 SOP를 만들어 왔고 이것도 좀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그나마 이제 우리 산불 방지과에서 조금 잘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조무사 그다음에 각 지휘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조무사만 알아면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을 현장에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절차대로 차분하게 천천히 해야 되고 업자의 말에 동의해서 초기 산불 1단계, 2단계 작은 산불에 무조건 뿌리면 안 됩니다. 이건 예산 낭비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까오프 한 대가 20% 혼합 시 540만 원, 한 번 뿌리면 540만 원, 30% 혼합 시 한 번 뿌리면 960만 원, SU4를 뿌리면 20% 혼합 시 960만 원, 또 30% 혼합하면 1,440만 원이 나가요. 한 번 뿌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M234 오지 않습니까? C6 오잖아요. 오늘 오면은 제가 한 번 뿌리면 거의 1,500만 원, 200만 원 나갑니다. 이건 너무 경제성이 없고 이제 경쟁 낭비이고 가성비가 저하돼요. 그래서 작은 산불 그 정도까지 우리 산불이 590인가 많죠. 그 중에 80% 이상 거의 중소형 작은 산불입니다. 대형 산불은 20% 이내예요. 그 정도로 사용하는 거지 80%를 전부 다 그 약재를 사용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가성비 떨어지니까 그런 전략을 우리 산불 지휘하는 분들이 알아셔야 되고 조종사, 정비사 모든 분들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하려고 여기 일부러 가겠다 해서 왔습니다. 영상을 마치고요. 제가 만든 SOP는 드리고 가겠습니다. 드리고 가서 조금 이제 보완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산사태 분야가 있고 또 이제 병해충 분야가 있는데 병해충 분야에서 좀 세 분이 오셨죠, 그죠? 그래서 세 분 먼저 하고 또 우리 산사태 한상균 교수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판석 회장님부터 말씀 주시죠. 오늘 요 내용은 온라인으로 지금 그 실시간은 아니고 녹화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실 때 한 10cm 정도 너무 바짝 얘기하시면 이게 울리고요. 10cm 정도 떨어져서 얘기하시면 효과적으로 잘 녹음이 됩니다. 네. 예, 청장님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저희 협회는 그 기존에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도로 그 서면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회가 저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그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처방전 없이 수목 진료를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당시는 나무사가 아직 배출도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예외 규정이 당연히 필요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나무사가 한 1,700여 명 이제 배출되었고 또 그 제도 이 수목진료 제도 정착을 좀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지자체가 도리어 그 선도적인 역할을 좀 민간의 모범이 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돌발 해충만 예외로 한정하고 일반 병해충 방제는 처방전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좀 전에도 건의를 드렸었는 내용인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지역구 이제 농림위원장님 지역구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한테 한번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보좌진이 또 자료 요청도 많이 주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정부에서 하는 거는 시간도 걸리고 뭐 이러니까 그 국회에서 좀 거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이래서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에는 수목 소유자권 때문에 저희들이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목 소유자권은 손을 안 대고 그거는 아직 공론화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에 한정해서 이거는 전에 남성현 청장 계실 때부터도 계속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좀그 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나무병원협회에서 건의를 한 내용인데요. 그 대안으로 이렇게 청에서 검토 의견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도시숲법에 15조에 보면은 도시숲 등의 조성 관리 사업에 나무병원은 빠져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그 조경식재공사업 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 세 개만 달랑있고 나무병원은 빠져가 있는데 그 나무병원을 추가해 주시되 저희들이 이 조성까지는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조성은 제외하고 조성은 이제 조경 분야가 안 많게도 전공이라고 보고 조성을 제외하고 수목 관리에는 나무병원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에도 검토 의견을 잠깐 그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꼭 그렇게 좀 한번 법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수목 진료 제도 홍보 및 단속 강화인데요. 이거는 지난해에도 이제 건의를 드렸더니 청에서 그렇게 수용을 하셔가지고 각 지자체나 뭐 관련 기관에 문서도 시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제도가 아직도 완전히 다 이렇게 홍보가 덜 되는 느낌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어서 금년에도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 문서로 좀 이런 걸 좀 홍보 단속에 대해서 좀 시달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병원이 이 산업으로 빨리 정착되도록 그렇게 정책 개발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나무병원협회 우리 김세윤 회장님.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제가 발언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앞에 말씀하신 그 나무의사협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의견들을 다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저희 협회 운영을 하면서 나무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모순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가름할까 합니다. 저희가 그 산림보호법에 보면은 이제 그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라는 게 나무병원을 설립을 하고 변경을 했을 경우에 그 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기술자 관련해서 기술자가 이제 변경이 있다든지 대표자가 변경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인 명칭이 변경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소 변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주소가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14일 내에 시도지사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주무관이 변경된 주소를 이제 방문을 하셔서 실태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계약법하고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약간 이 모순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관내에 뿌리를 내리고 몇십 년간 일을 하고 있는 관내 업체가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지금
하여튼 꽤 오래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산림법인 중에 수각구기 법인 마찬가지로 그 법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제 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당연히 뭐 나무병원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만 예를 들자면 이제 금산군에 있던 업체가 청주시로 이전을 해서 청주시에 있는 입찰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준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부 등본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이든 지방계약법이든 입찰 참가 자격이 당연히 나우병원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법인 등기부 등록상 입찰 공고일 전일에 그 해당 주소에 변경이든 있어야지만 입찰을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공고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 금산군에 있던 업체가 청주시에 입찰을 보려고 하면 오늘 기준으로 1월 22일이면 1월 21일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 1월 21일자만 찍혀 있으면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점은 이런 업체들이 계속 그러면 청주시에 이동을 했으니 시도지사 즉 충청북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경 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나무병원 등록증에서 주소가 금산군에서 청주시로 변경이 됐다고 이렇게 변경 사항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이제 재교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 변경 신고를 안 하고 입찰 참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약법상 문제가 없으니까 참여를 하고 낙찰이 되고 다시 자기네 동네 금산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 표현이 어디다 비교할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이 업체가 청주시에 있는 관내 업체로 봐야 될 것인지 금산군에 있는 관내에 있는 업체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지금 무수히 자행되고 있으면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낙찰을 시키고 다시 다른 시도로 이동을 해서 다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자법에서 저희가 이제 산림보호법에서 저희 나무병원과 나무의사와 관련된 법이 산자법에서 이제 저희 부분만 산림보호법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는데 전에는 산림청에서 유권 해석을 내리기에는 나무병원 등록증이 관할 시군의 변경 사항이 있어야지만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해주셨었는데 이게 2015년 이후에 그게 유권 해석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그게 이제 상충되다 보니까 계약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림청에서 전에도 제가 작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소위 메뚜기 업체들이 철마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가 조기 집행인데 이 철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일 바쁜 시기가 바쁜 시기가 1월에서 6월 사이인데 이 시기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 낙찰을 해서 계약만 하고 다른 시도로 또 넘어가고 이런 게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들을 산림청에서 좀 단속을 해주셔야 저희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여튼 이것들을 좀 잘 챙겨봐 주십사 하고 저희 디테일한 어떤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건 뭐 남부병원만이 아니라 산림사업 법인도 그렇고, 뭐 그거는 또 나무병원이 갖고 있는 그걸 다른 말로 떴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나무병원이 갖고 있는 또 본질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만드는 거지. 관내라고 하지만 그 관내에는 페이퍼 컴퍼니들이 또 많은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실체는 없는 회사가 관내라고 있고 관내에도 없던 회사가 아까 얘기한 그런 계약법을 악용해서 떴다방을 만들고 있고
그거는 스스로의 자정작용으로 만약 그런 업체의 경우는 진입을 못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의 하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의거한 문제들을 우리가 수정하지 않는 한 즉 지금 기획예산처로 바뀌었긴 했지만 거기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그렇죠? 뭐 해오고 요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우리 그 간부님들의 또 국장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요. 또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김성춘 회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수목치료기술자협회 회장 김성춘입니다. 먼저 제가 협회를 설립하고 이 청에 업무차 들어온 지가 6년 차 됐습니다. 근데 청장님이 직접 수목치료자 일자리를 언급해 주신 건 우리 김 청장님이 처음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소식은 저희 회원들이 전국에 한 6,700분이 계시는데 제가 온라인으로 이 소식은 꼭 오늘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그 수목치료기술자 저희 협회는 이제 2020년도에 설립해가지고 회원이 한 6,700명. 저희들이 회비를 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 한 4,700명 정도 됩니다. 회비를 내는 인원들이고요. 그 6,700명이 전부 다 회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이제 국립산림과학원에 우리 김 원장님 계시는데 지금 그 사무실이 있고요. 최근에 시무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목치료기술자 저희고 이제 조직은 크게 권역별 본부가 이제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크게 4개 권역별 본부가 있고 산하의 지부가 19개가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이제 산림병해청 방작과에다가 수목치료기술자 일자리 그 뭐랄까 창출 방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자료가 근호사항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원래 제출했던 내용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맥락은 행간은 같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저희들은 6,700명인데 전국의 나무병원이 제가 오늘 오면서 자료를 보니까 950개소입니다. 산림보법상의 남분사도 동일한데요. 순복지가 정기적으로 취업 수 있는 공간은 950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규모가 좀 큰 그 나무병원에서는 순복지자를 2명, 3명도 채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했을 때 1,200명은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 6,700명을 우리가 산식으로 했을 때는 14% 미만이라는 이야기죠. 현장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산림 정책이 어떤 현장의 수요와 비례한 교육생을 배출해야 되는데 1년에 순복지 13개 양성기관에서 보통 800명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일자리는 없는데 그 13개 양성 교육기관에서 매년 꾸준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당연히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병청 방작과에 했던 그 제출한 일자리 창출 2,000개입니다. 일단은 첫째는 공공에서 선도해야 된다. 지금 산지정산업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하고 그 두 번째는 나무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임에는 공동아파트 영역에 있습니다. 과거에 공동아파트 영역이 그 비전문가로부터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죠. 어떤 농약의 오남용 이런 것 때문에 나무 제도가 거기서 비롯됐는데 정작 거기는 지금 산림보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순복진료 전문가 그룹의 일자리를 2,000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부분을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여기 지금 언급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뭐 산림병해청 방작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건의사항은 이 정도. 그 다음에 하나 부탁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수목치료기술자는 나무사의 진단 처방에 의해서 프리벤티브 예방과 처치 업무를 합니다.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주로 현장에서 이루는 공간이 공동아파트, 그 다음에 도시숲,
가로수 영역이 있습니다. 시민들하고 아주 밀접한 공간을 이루는데 주로 하는 일이 수목의 육가수술, 그다음에 가지치기, 수목 병해충 방제입니다. 방제라는 건 이제 농약을 다루는 아주 그 시민들의 건강을 밀접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수목치기사 보수 교육을 청에 요청을 해서 작년 2월 14일 날 참 어렵게 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병진 의원님한테 이제 발의가 됐는데 아쉽게도 그분이 공성법 위반으로 작년에 연말에 그 의원직이 상실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현재 어떤 그 산림부 의관 교육이 진척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수목치기 실자는 어떤 직업의 윤리성, 특히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그 병증 방지에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걸 좀 각별히 좀 챙겨달라. 저희 옆에 제 1회 수강 사업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청량도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한상규 교수님 산림공학회 지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산림공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상균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희도 같이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봄철에 산불 나고 여름철에 여러 가지 산사태, 집중호우한 산사태 나고 가을엔 또 여러 가지 또 임도 이슈 때문에 바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산림공학회는 사방 분야, 그다음에 산사태, 땅밀림, 임도, 국제수학, 임업기계 등 산림공학 전반에 걸쳐서 연구와 그다음에 기술개발, 정책 제안, 그다음에 교육 등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지 또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같이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산림청과 협조를 많이 해서 많은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책국의 간담회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산림공학 분야의 산림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상당 부분이 많은 부분이 산림공학 분야, 산림토목 분야에서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그와 반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R&D 예산이 좀 많이 부족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산사태 R&D 부분과 그 다음에 올해 또 임도에 대한 부분들이 R&D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연구 인력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한 연구 인력들이 배출이 되었을 때에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었는데요. 여기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대학에서는 또 학회에서는 많은 연구 인력들을 배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들이 상당히 조금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올해도 좀 지속적으로 우리 원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상당 부분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부서도 있어야 되고 또 연구원도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그래도 올해 임도계에서 임도팀으로 우리가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상당히 공조이고 기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좀 더 확대가 좀 됐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산림공학회가 유럽에 있는 산림공학회하고 공동 국제 학술 대회를 작년에 개최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거기 학술 대회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산림청과 또 학계 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 그다음에 연구가 좀 더 확대되는 데 있어서
큰 기회가 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올해 말씀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R&D 예산에서 산사태와 그다음에 임도에 대한 R&D 예산이 수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제적인 현장 중심의 이런 연구 결과들을 빨리 도출을 해서 실제적으로 산림 정책에 반영이 되고 산림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AI 기술이라든지 ICT라든지 로봇 기술들이 여러 가지들이 도입이 많이 산림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현재 목재 수학 분야, 산림 목재 수학 분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AI 기술이라든지 ICT 기술을 이용한 목재 수학, 앞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친환경적이고 그다음에 인력 중심에서 이제는 기계화 중심, 더 나아가서 AI 중심과 여러 가지 융복합 기술이 합쳐진 또 로봇 기술까지 합쳐진 그러한 목재 수학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그런 연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께서 좀 한번 깊이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립니다.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임도와 목재 수학 분야, 그다음에 산사태 분야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이런 부정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저희 학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지원을 하겠지만은 국민들의 눈높이 수준에 맞는 또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교육 그런 것들을 같이 펼쳐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학술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심포지엄을 저희가 많이 개최를 할 텐데요. 그때 지원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최근에 우리 산림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산림 재난 특히 산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산불이라든지 예측에 대한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진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공학회에서도 이러한 산림 재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산림청과 협조해서 많은 연구 자료와 실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산림과학원에서는 매년 요 산림임업 전망이라고 하는 자료를 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분야의 그 연구자들이 정성스럽게 모여서 꼼꼼하게 낸 전망인데 뭐 많은 분들이 소비를 해줘야지 이게 사실은 더 발전하고 또 검증도 될 수 있고 막 이렇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산불도 있고 좀 얘기하시는 인도도 있고 또 산사태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병해충 내용도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축 내용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내부에 중요한 소중한 자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림과학원에서 책자로 만들었지만 PDF 파일로 다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간부님들 사무관 이상 또 소속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은 숙독을 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책 소비자로서 국민들에게 좀 전문성 갖고 품질 높은 정책을 좀 피기 위해서는 우리도 학습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협회나 학회나 단체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내용들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그런 요구들은 존재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것이 서로 조율되고 또 완급이라는 게 분명히 좀 존재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경중도 필요한 것 같고 올해 2026년에
산림청이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린 이유는 함께 호흡도 맞추고 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여러분들의 지원과 응원 또 지지가 없으면 사실은 산림청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예정된 시간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 얘기는 우리 통제관님이 좀 하시는 게 마무리로 좋을 것 같아서 통제관님 말씀을 듣고 오늘 정책국의 간담회, 특히 재난 분과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제관님 뭐 여러 얘기들 잘 들었을 텐데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산불 방지 기술 협회는 이제 공단으로 함께 출범하게 되니까 또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봄철 산불 기간인데 또 그 조심 기간도 지난 20일부터 시작되었고 함께 잘 대응해서 국민 안전에 최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드리고, 또 길게 말씀하신 김판석 회장님이나 김세윤 회장님, 김성준 회장님이 업계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이제 잘 새겨듣고 한번 오셔서 더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자격증 관리 부분은 우리 한 파트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파트 같이 함께하는 게 적절한 파트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고, 또 나무 의사협회에서 이렇게 또 이제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법령 개정 사항이 또 서로 양해해 가면서 또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주 회장님 말씀도 동일하게 잘 새겨듣도록 하고, 산불협회 산불학회 우리 고견 회장님과 배태근 부회장님 또 현직에도 계셨고 또 주신 고견들은 잘 받고 또 저 주셔서 SOP 그 소중한 SOP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필요한 부분들은 한번 따로 한번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